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2일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 오후 5시 라이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썸네일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조심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브리핑을 보신 분들은 이 뜻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일단은 봐집니다. 그죠? 자, 일단 반등은 근데 그러면 언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건데 뭐 딱 이 얘기만 들으면 사실 이제 알기는 쉽지 않지만 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체적인 버블 차트 먼저 볼 건데요. 어제 뭐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라이브 브리핑할 때 어제와 오늘은 잽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일부터는 이제 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시장에 위험 요소들 또 가격이 하락할 요소들이 계속해서 지금 많이 생겨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여튼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상한 대로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알트코인 위주로 몇 가지들만 이제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뭐 예상한 부분이죠. 전체 주요 브리핑 코인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주요 브리핑 코인도 그냥 다 하락했다. 뭐 0.4% 오른 건 뭐 오른 것도 아니죠. 많이 떨어진 거에 비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어떤 도미넌스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아직 오를 기미는 아직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오늘을 준비한 라이브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지수부터 먼저 볼 건데요. 나스닥과 그다음에 다우존스, 그다음에 S&P 500 요걸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마감을 했느냐? 오늘 브리핑 보시면 알겠지만 테슬라가 어찌 보면은 좀 이제 해외 주식을 좀 끌어올리려고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로 거의 뭐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채.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유리한 겁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뭐 예를 들어 뭐 하루에 0.7% 올랐다고 해서 '아우 너 많이 올랐구나. 여기 맡겨야지.' 뭐 이럴 일은 없단 말이죠. 근데 정말 돈이 많은 그런 기업이나 개인들은 뭐 이 정도만 올라도 1년 연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부르주아들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좀 어찌 보면 해당되는 그런 국채인데 여튼 국채도 30년 장기물은 쪼끔 더 이자를 준다라고 했고요. 10년 그러니까 장기물은 올랐고 단기물 뭐 1-2 년짜리는 좀 소폭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면 주식이 오르고 채권 금리가 인제 상승을 하면 주식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단기물이 쪼끔 떨어지면서 약간의 주식 시장이 약간 상승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구글,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어떤 기술주가 약간 이제 빨간색으로 되면서 좀 상승을 이끌었고 그중에 인제 테슬라죠. 예, 테슬라가 10% 정도 오르면서 네, 주식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고 갔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발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음, 앞으로 테슬라 주식을 600 불까지 만들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어떤 보고서가 있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600불 간 것도 아닌데 어떤 기업의 어떤 확고한 의지 또 이런 계획 이런 것만 보고 '아 테슬라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고 그냥 이제 사 버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가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것도 수익 줄 때 빨리 수익 실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 봅니다. 24 시간 동안 이제 코인 시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후 3시 반에 제가 요거는 캡처를 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인제 녹색입니다. 이건 뭐예요? 24 시간 동안 코인들이 많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들이 청산당한 그런 인제 캡처고요.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아마 한 열흘 정도 사이에서는 가장 아마 큰 청산이지 않을까. 그래서 2,532억 정도 하나로 이 정도의 돈이 어디론가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4 시간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최근 4 시간 동안은 소폭의 반등을 주면서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튼 소폭의 반등을 주면서 많은 코인들의 또 숏 포지션까지도 청산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작정 오른다, 무작정 떨어진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애매한 자리에서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좀 드릴게요. 이번 주 좀 살펴봐야 될 주요 뉴스입니다. 제가 이제 좀 빨간색으로 표시할 건 했는데 오늘은 애플 아이폰 15 15이 공개됩니다. 어 뭐 제가 어제도 막 잠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뭐 휴대폰에 관심이 없어서 애플 아이폰이 뭐 어떤 기능이 탑재됐는지 뭐 옛날에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는데 여튼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3년 전에 썼던 폰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신제품이 나와도 굳이 제가 뭐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아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에는 어떤 폰이 나온다라고 해서 뭐 그분들이 막 '아 확실하게 바뀌었구나. 뭔가가 새롭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시죠? 그죠? 그냥 뭐 영상 그죠? 사진이죠. 동영상 관련해서 좀 더 흔들리지 않는다거나 좀 더 화질이 좋다거나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깜깜한 밤에도 사진이 좀 찍힌다거나 뭐 그런 기능인데 뭐 저처럼 별로 뭐 셀카도 안 찍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그런 기능이 굳이 의미 없는 분들한테는 별로 바꿀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아주 획기적이다. 뭔가 또 선주문이라든지 어떤 실적이 무언가가 발표가 추가로 된다면 뭐 반짝 상승은 가능하나 이게 뭐 큰 호재가 뭐 될 것 같지는 않게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미국 석유 수출 국기구의 월간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 꼭 중요하다라기보다 지금 이제 석유 가격이 이제 올해 초에 비하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감축한다라고 했잖아요, 생산량을. 그러다 보니까 석유 수출국 기구의 월간 보고서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또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저희 코인 시장에도 요즘에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식이 올라가면 코인도 같이 올라가고 주식이 떨어지면 코인도 뭐 떨어지고 요렇게 이제 디커플링이 아닌 커플링으로 좀 세트로 좀 가는 경향이 있어서 여튼 경제적인 관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겁니다. 자 9월 13일 이제 실질적으로 어제 오늘은 제가 잽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이 아니죠. 내일부터죠. 내일 저녁부터는 이제 훅이 날라올 가능성이 있다. 훅. 특히나 이제 내일이 좀 중요한데 여기서 좀 뒤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특히나 내일은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벌써 예상치가 많이 오를 거다. 특히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많이 오를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소위 말해 물가가 자꾸 오르면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연준에서는 반대죠. '아 이렇게까지 금리를 올려도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뭐 쓸 돈이 많은가? 뭐 지출 많이 안 해?' 이 좀 웃기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금리를 더 올려서 그 돈을 못 쓰게끔 어떻게든 돈의 흐름들을 국채라든지 은행 쪽으로 좀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인제 연준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워낙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죠. 예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거 다 걷어 들여야 되는데 다 엉뚱한 데로 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나라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인제 이런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어느 정도 오를 걸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부가 좀 하락할 것 같다. 지난달부터 뭐 요런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유명한 또 어떤 저널리스트라든지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뭐 어떤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또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원유 재고 지난달은 다행히 예상치만큼 원유를 미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량이 자꾸 줄어들게 되면 이제 또 더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또 불안 심리가 또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9월 달에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찌 보면 좀 중요한 발표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제 솔라나, FTX 어떤 이런 뭐 이슈도 있거든요. 예. 그것도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 잘못하면 진짜 큰 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꼭 인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4일 제가 훅이라고 했잖아요. 예 9월 14일 목요일도 유럽의 또 금리도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
얘 어떤 금리다 보니까 이것도 당연히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용 관련이죠. 고용이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 뭐 이런 것들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도 마찬가지. 중국의 어떤 실직률, 중국에도 어떤 고용, 요즘에 지금 중국 너무 좀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예, 중국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국 시간만, 한국만 보면 14일 날 요런 발표들이 있으면서 큰 무빙을 주겠지만 그다음 날 또 한국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무시고 계실 때 새벽 5시 반에 또 미국 패드의 이 밸런스 시트 뭐 이제 통화 공급량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금요일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 요게 영향 미친 게 이제 주말까지 또 이어지겠죠. 토요일, 일요일까지 가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특히나 수목이 좀 많이 가격 변동량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 요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괄적으로 지난달부터 쭉 얘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요런 이슈들이 있고 그다음 9월 21일 날 미국 FOMC에서 금리 결정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제가 봐도 그렇고 뭐 동결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경기가 이런 발표들로 인해서 저는 조금 더 힘들어질 거다. 조금 더 안 좋아진다. 이런 쪽으로 저는 해석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의 추석이라든지 중국 중추절 그다음에 10월 달이 되면 뭐 미국 쪽에 뭐 추수감사절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제가 추석빈, 추수감사절빈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10월까지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검토일이 또 10월 중순에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든 가격을 올리려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때도 또 연기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더 폭락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는 날과 달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11일 어제 이제 영문으로 작성된 그런 기사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유가 강세론,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를 배럴당 90달러 선을 유지를 원한다. 지금 이제 87달러인가요? 그 정도로 조금은 떨어졌는데 예, 오히려 조금 더 차라리 올리는 게 낫다. 뭐 이런 강세론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외에도 오펙 주시중,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오펙 게 어떤 발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잽을 날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중국 경제, 뭐 부동산, 최근에 이제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가 이제 디폴트,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약간 한시름은 났습니다. 그죠? 최대 3년까지 그 채무를 를 이제 갚을 수 있게끔 유예가 지금 이제 승인이 난 것 같아요. 한국의 이제 은행도 걸려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그걸 승인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 것보다는 뭐 3년 후까지라도 뭐 쪼개서라도 받는 게 낫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제가 할 거라고도 봤고요. 그래서 뭐 부도시켜서 돈 못 받는 것보다는 예,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6%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이제 했고요. 6월에는 3%였으니까 좀 많이 좀 상승이죠. 그다음 6월에 3%, 그다음 7월에 3.2. 근데 지금은 3.6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발표, 그다음 다음 달에도 만약에 상승이 또 조금 더 된다고 하면 11월 달에 있을 예, 금리 상승은 또다시 불거지게 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에너지, 뭐 유가가 자꾸 올라가면 에너지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 특히 인플레이션 및 노동 시장의 회복 조짐이 어, 회복, 특히나 이제 노동 시장은 그나마 좀 견고하게 계속 발표가 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높게 오래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했어요. 그 연착륙이라 그래서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어떤 큰 변함을 안 주고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더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 코인이나 주식 시장에 투자를 기준으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브스의 회장이 금리 인하 그 기대감은 시기상조다. 소위 말해 안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니,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꾸 금리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봐도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떨어뜨린다는 게 아니라 동결로 쭉 가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더 올리지는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FTX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9월 24 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오늘 옴니버스 뭐 인제 얘기를 듣는데 문제는 9월 24일 날 이 FTX를 다시 재개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입찰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9월 24 일이 마감이고요. 이 문제는 이 13일 날 인제 오늘인데 FTX가 소위 말해 채권자들한 이라든지 회원들에게 달러로 소위 말해 현금으로 뭐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뒤에도 보여 드리겠지만 그러려면 이들이 갖고 있는 많은 코인들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인제 내일 13 일이니까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법원에서 이 FTX가 이 코인들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그래 알았어. 좋은 생각이야." 하고 승인이 날지 또는 좀 다르게 해석해서 좀 더 시간을 끌지는 인제 내일 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일 법원에서 그래 너네들 자산 매각해. 그래서 달러 확보해." 이렇게 결정 나 버리면 시장에 좀 더 안 좋은 악재가 또 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그 CPI 발표뿐만 아니라 이 FTX의 자산 매각에 대한 어떤 법원의 얘기도 나올 거기 때문에 뭐 판결이라기보다는 어떤 의견이죠. 그런 것도 나올 거기 때문에 요 내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찰. 그리고 모든 게 얘기가 잘 된다 그러면 언제냐? 2024년 이제 2 분기죠. 한 4-5-6월 뭐 고때쯤에 FTX가 인제 다시 재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그런 인제 플로우 차트 뭐 인제 계획표다. 뭐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됩니다. 여튼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건 FTX가 인제 내년 하반 두 번째 쿼터에 인제 오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요때 지금 이제 9월 달 9월 30 일까지 요런 부분이 잘 처리가 돼야지 무난하게 인제 다음 스텝, 다음 스텝 이렇게 갈 것 같아요. FTX 보유 토큰만 해도 34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의 어떤 지금 돈을 원화로 따지면 갖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게 솔라나가 11억 6,200만 달러, 그다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APT, 앱토스죠. 그다음에 테더, 리플 이거 외에도 뭐 매틱이라든지 폴리곤, 뭐 도지코인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외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만 해도 이제 조 단위로 있기 때문에 이런 순자산을 그냥 이제 매각 처분하듯이 그냥 현물에 던져 버리면 너무 뭐 심한 크게 뭐 하락폭이라 라기보다 분명히 이런 불안감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질 거예요. 이들이 다 던진다 하더라도 인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물 거래량이 매일매일 10조 이상 거래되고 있고요. 선물은 100 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들이 몇 조 던진다고 해서 뭐 코인 시장이 붕괴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더 사람들이 같이 팔아 버리면 FTX만 파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코인들이 개인들도 같이 팔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도 압력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요렇게 인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리스에도 나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 보유량은 BTC 주간 거래량 그러니까 한 주간 전체 거래량의 1%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 는 인제 개인이나 다른 투자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1%는 크진 않는데 문제는 도지라든지 뭐 트론, 매틱, 폴리곤 유동성이 낮은 화폐의 경우에는 FTX 보유량이 주간 거래량의 6에서 12% 그러니까 뭐 거의 10% 정도가 차지한다 그러면 이건 좀 인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법원에서 이 자산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법원이 판결하느냐, 또 어떻게 판결이라기보다 어떻게 의견을 내느냐, 그리고 그 의견을 시장에서 어떻게 인제 해석해 하면서 소화해 내느냐에 따라서 더 큰 폭락 쭉쭉쭉 뭐 빠져버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 뭐 쪼끔 더 미뤄지거나 뭐 좀 다른 의견이 나오면 요런 매도 압력이 뭐 강했던 게 좀 안심하면서 또다시 쪼끔 매수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여튼 내일 13 일은 밤부터 9시 반부터 우리는 새벽 사이까지 사실은 좀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물 매수하자. 현물 모으기 하자." 이렇게 인제 우리가 같이 인제 힘을 모아서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물 모아 가실 분들은 어찌 보면 굳이 오늘과 내일 이런 발표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굳이 현물 매수를 어떻게든 하려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안 해도 되고요. 약간은 좀 '한 타임 쉬어가면 어떨까.' 괜히 매수했다가 순간적으로 훅 날라와서 확 주저앉아 버리면 힘 빠질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고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저희 원본 차트를 보면서 코인의 방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로그인 해 볼게요. 혹시나 지금 제가 채팅은 제가 볼 수 있으니까 혹시나 꼭 봐 줬으면 하는 코인이 만약에 있다면 예 코인 목록을 올려 주시고요. 그거 아니면 제가 주로 하는 주요 브리핑 코인 위주로 좀 분석을 해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제 보면서 도미넌스부터 인제 확인하겠습니다. 오전 8시 기준으로는 46.88%가 비트코인 도미넌스였는데 지금은 47.19%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인제 또 중요한 건 테더 도미넌스가 7.94% 였습니다, 오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7.79, 그러니까 오전보다는 오히려 인제 좀 달러가 풀렸다라고 인제 봐지고요. 또 인제 원봇 도미넌스 1 번이 오전 시간에는 마이너스 30 점대였는데 지금은 2 점이네요. 그러니까 주요 브리핑 코인은 여전히 인제 횡보, 오전에는 주요 브리핑 코인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도미넌스였는데 지금은 2로 주요 브리핑 코인은 지금 상태에서 쪼끔은 인제 약간 올라가건 약간 떨어지건 횡보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원봇 도미넌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가 이제 오전보다는 좀 줄면서 비트코인을 매집 또는 주요 코인을 좀 매집하거나 일부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좀 인제 흩어졌다. 요렇게 인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8시 기준은 여기였는데 12 시부터 1 시까지 요 사이에 좀 인제 소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약간의 인제 반등은 뭐 가능할 수 있다, 뭐 요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는데 네 여기서 인제 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때 뭐 초반에 보신 분들은 뭐 수익을 받겠지만 원봇 RSI의 활용법을 보신다 그러면 아마 지금 수익을 못 보고 그냥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상승인가?' 요런 걸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원봇 차트는 지금 요것만 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3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3주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좀 떨어질 부분도 보이고 올라갈 부분도 보입니다. 일단 선행으로 따지면 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떨어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인제 장기적으로는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L 시그널이 뜨고 만약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원봇 RSI 활용 방법은 요렇게 시그널, L이라는 시그널이 떴다 그러면 굳이 급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고 캔들과 캔들의 중간쯤 요렇게 한번, 그리고 캔들의 시작점에서 요렇게 한번, 요렇게 분할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라 그러면 이 코인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만약에 요 가운데서 매수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뭐 쭉 다시 올라가 주면 좋은 거고요. 그냥 위에서 놀다가 갑자기 S가 뜨면 이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야 돼.'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요렇게 좀 요런 식으로 활용법은 어찌 보면 인제 원칙이겠죠. 어떨 때는 요렇게 적용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적용하고 뭐 요런 것보다 약간의 어떤 인제 경험상 나왔던 그런 인제 방법으로 매수 매도를 하면 좋겠고요. 여튼 여기는 중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얘는 매수 안 하고 지금 수익을 못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미리 제가 오전 8 시쯤 브리핑할 때 요렇게 녹색 캔들이 여기에 몇 개 나왔었거든요. 예 요때 만약에 '쪼끔이라도 수익 봐야지.' 하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예 뭐 좀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좀 들어갔다면 예 한 3% 정도 때까지도 수익을 볼 수 있긴 있었네요. 자 그런데 어제 제가 브리핑할 때 아시겠지만 4 시간봉 뭐 이런 걸 이제 그어 드리면서 "여기까지 올 거다."라는 걸 제가 미리 다 그어 드렸던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죠? 이유는 여기에와 여기 제가 좀 오토로 해 보면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장대로 쭉 이렇게 꼬리가 생기면 꼭 꼬리와 꼬리의 중간 정도는 "시간이 걸려도 올 수 있어요."라고 했거든요. 여기 꼬리와 꼬리의 중간이 여기 라인입니다. 25,000 한 700불 정도 되는 부분. 예 그 부분을 여기서도 여기 노란색 부분이군요. 그 25,000 한 300 불, 400불 여기서도 꼬리 맞았고 여기서도 꼬리 맞았고 거의 한 달 전에 떴던 거에 꼬리와 꼬리의 거의 중간 부분이니까 지금 여러 번 터치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브리핑을 할 때도 어제 브리핑 여기쯤 할 때도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아직 덜 떨어진 부분이 있으면 여기 꼬리와 꼬리 의 첫 시작점까지도 우리는 열어 놓고 있어야 된다. 뭐 요런 말씀을 어제 분명히 제가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꼬리와 그다음에 여기 첫 시작점에
여기 가운데쯤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 여기까지 좀 기다려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사이에서 만약에 내려오는 걸 보고 매수를 하셨다면 예 지금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어제 브리핑 보셔서 미리 예약을 요 중간쯤 가격쯤에 해 놓으신 분들은 아마 수익을 보셨을 거다. 요렇게 인제 보여집니다. 여튼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일단 내일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무빙을 주면서 심하면 진짜 뭐 24,000불 근처까지 또는 24,583불 정도가 나오잖아요, 지난 꼴이. 그래서 25,000 24,600불 뭐 요 정도까지 해 놓으면 왔다 갔다 무빙하면서 딱 걸리든 좀 진짜 심각하게 훅훅 날라오면 24,000불대도 깨져 버릴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제가 볼 때는 내일 안 깨져도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추석빔 있죠? 네 그때 전후해서 왠지 느낌이 깨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자 일단 리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플도 지금은 아주 소폭 파란색 원보 차트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쪼끔은 좀 떨어질 것 가능성처럼 일단 보이긴 해요. 그리고 3주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3주 차트의 전체 그림도 쪼끔은 더 빠질 각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상승할 것처럼 일단은 보여집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오전 6 시에 상승을 알려줬습니다. 6 시.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 초보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매수하는 방법 이렇게 시그널이 떴으면 시그널 보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고요. 6 시에 만약에 떴다.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캔들과 캔들의 뭐 중간인데 요렇게 몸통이 작을 때는 그냥 오픈 가격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바로 매수가 됐습니다. 그죠? 매수가 됐고 여기에서 매수가 돼서 만약에 꼬리 최대치를 봤다면 뭐 한 2.7% 그러니까 무난하게 1% 정도는 예 수익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죠? 지금까지도 만약에 홀딩하고 있다면 0.7% 정도 수익인데 네 리플도 여기 핑크 라인을 어찌 보면은 저항 비슷하게 맞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뚫고 올라갈지는 관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내일의 어떤 얘기 때문에 이슈 때문에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 맞은 부분이 그냥 저항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튀어오른다고 하더라도 0.484 정도가 되겠고 조금 더 튀어오른다고 하면 여기 몸통과 몸통이 걸리는 이 부분 있죠. 0.4790 여기와 여기 사이까지는 뭐 요런 꼬리처럼 한 번은 더 뭐 살짝 반등을 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 핑크 라인 있죠? 이 핑크 라인을 저항 삼아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요렇게 꼬리가 갑자기 생긴 걸 봤어요. 그리고 요렇게 좀 이렇게 횡보처럼 조정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나요? 이 꼬리와 꼬리의 중간 정도는 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시간이 지난 시점에 요 꼬리와 꼬리 중간에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분할 매수. 그다음에 또 꼬리와 꼬리 를 제일 아래쪽. 요렇게 하면 요 사이에서 매수하면 또 이제 또 좋은 타점 1차 타점이 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리플이 조금 더 떨어지면서 S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1차 매수 가격은 요 사이입니다. 0.4568에서 0.4645. 자 그리고 제가 브리핑했을 때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또 아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내신간봉으로 바꿨을 때 여기 꼬리 그죠? 아까 비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기와 여기 꼬리, 긴 꼬리가 생겼는데 "여기와 여기 중간까지 옵니다."라고 했는 게 여기예요. 네 여기. 그죠? 옛날 영상 찾아보세요. 제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분명히 여기와 여기는 다른 것들 비트라든지 뭐 이더는 왔는데 제가 분명히 어 "요 부분까지 올 겁니다."라고 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 노란색. 요게 0.45 뭐 제가 뭐 455 뭐 456 뭐 요런 식 비슷하게 인제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온다고. 그런데 제가 또 뭐라 그랬냐. "분명히 이렇게 긴 꼬리가 생긴 건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내다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인제 여러 가지 어떤 발표들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 추석 빔이 올 때 0.4 요 근처까지도 잘못하면 쪼끔 못 미치게 올 수도 있고 요거보다 쪼끔 더 돌파해서 꼬리를 더 내릴 수도 있겠지만 여튼 이 사이까지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롱이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오래 들고 있지 말고 어느 정도 수익 주면 빠지고 수익 주면 빠지고 하다가
계속해서 S 시그널이 뜨면 미리 팔고 현물 가격, 매수 가격을 0.4568 지금 당장은 요 정도 사이 0.4568에서 0.4645 요 사이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가격 맞죠? 4568에서 0.4645 요 사이에서 지금 당장은 현물 매수 1차입니다. 실질적으로 2차에 할 것 같으면 내일 발표 이후에 하셔야 돼요. 예, 더 이상은 뭐 떨어지는 거는 더 떨어지면은 우리가 현물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0.4086까지는 좀 열어놓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현금 시드를 꾸준하게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8월 18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죠? 네, 8월 18일 저기 긴 빔이 생길 때부터 여기까지 열어두셔야 됩니다. 9월달 되면 조짐이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이더리움도 지금 당장은 이제 횡보적인 어떤 추세입니다. 소폭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게끔 보이지만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예상하는 것보다 3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뭐 약간 뭐 공간이 남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소폭 상승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뭐 1,700불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약간의 그냥 소폭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여기서 또 L 시그널이 떴고 아까 거의 뭐 비트랑 거의 똑같네요. 그죠? 떴으니까 얘를 만약에 계속해서 롱 시그널로 유지된다면 여기와 여기 거의 뭐 핑크 라인 걸친 여기와 여기 그다음에 첫 시작점 요런 데서 요 사이에서 매수를 하면 뭐 적당한 가격이겠죠. 롱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런데 이 핑크 라인 밑으로 캔들이 형성되면서 또다시 못 올라가잖아요. 못 올라가면 여기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물 매수하는 자리는 실질적으로는 요 자리에 요거는 이제 롱에서 들어가면 좋은 자리고요. 실질적으로 숏에서 들어가면 좋은 자리는 여기 몸통과 몸통이 만난 이 부분 1538불 그리고 꼬리 요 사이 1528불에서 1538불 요 사이가 현물 매수 괜찮은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더리움도 4시간 봉으로 이렇게 바꿔서 또 저번 꼬리와 꼬리 뭐 요런 부분 얘기하면 자 또 오토로 맞추면 계속해서 얘기했죠. 이 꼬리와 이 꼬리의 중간까지는 온다라고 했는데 얘는 벌써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온다. 그리고 이 꼬리를 맞으러 온다라고 똑같이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꼬리가 될 것 같으면 금액이 1,492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그래서 현물 매수 진짜 괜찮은 가격은 1,492불에서 조금 마중 나간다고 생각하면 한 1,510불 미만, 1,510불 미만까지도 내일 큰 변동을 줄 때 또는 한국 분들이 주무시고 계실 때 내일과 모레로 넘어가는 그 새벽 시간에 좀 큰 무빙을 또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더리움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의 발표는 뭐 그렇게 뭐 투자 시장에 좋아질 만한 어떤 발표는 아닐 거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요렇게 어느 정도 좀 올라가도 얼마 못 가고 다시 떨어지면서 여기서 움직이다가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가 1,538에서 뭐 지금 가격인 뭐 한 1,600불 미만 자리에서 움직이다가 내일 발표 때 좀 크게 무빙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지코인도 뭐 어느 정도 지금 좀 올라줬다가 지금 요 추세로 봐서는 이제 떨어지겠죠. 예, 도지코인도 애를 줬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요때 장대를 주면서 이제 롱 시그널 추세가 여기에서도 이제 올라갈 걸 쌓였다가 갑자기 더 크게 빔을 쏴버리니까 L 시그널이 바로 떴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만약에 그래도 L 시그널을 신뢰하고 뭐 0.5든 1%든 난 그 정도만 수익이라도 돼라고 했을 때는 여기 캔들과 캔들의 중간 그리고 첫 시작이라고 했죠. 자, 비트와 이더는 요렇게 했을 때 매수가 안 됐지만 예, 리플은 저 도지는 됐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와 여기 중간에 여기잖아요. 지금 딱 매수가 걸리면서 뭐 크게 뭐 마이너스 보거나 뭐 크게 이득 보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매수했다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계속해서 핑크색 선이 있는데
여기를 뚫고 만약에 몸통이 떨어진다면 바로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손절하는 게 맞는데 요 핑크 라인을 지지 삼아서 다시 반등이 나와 준다면 네, 오늘 올라갔던 부분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도지는. 예, 여기 0.0621 여기 안 올라가도 만약에 반등이 나와도 뭐 여기 몸통, 여기 오늘 몸통이 생긴 이 부분이겠죠. 0.0616에서 0.0621 요 사이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의 어떤 캔들들이 좀 더 하락 추세를 가면서 이 핑크 라인을 뚫고 캔들 몸통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찍었던 1차 여기 그다음에 꼬리 요런 부분 네, 조금 더 내리면 여기가 되겠죠. 요 사이까지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토지의 현물 매수 가격은 요 사이 즉 0.0591에서 0.0596 요 사이에서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얘도 4시간 봉을 한번 바꿔볼까요? 8월 18일 날 떨어졌던 조짐이 있던 부분. 예, 얘도 꼬리와 꼬리 중간 부분까지 온다 했는데 예, 왔죠. 최근에 안 올 것 같았지만 여튼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꼬리까지도 우리는 지지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를 비트가 아까 비트 이더 뭐 이런 거 예상한 그 대장 코인들이 하락 쪽으로 잡고 쭉 빼버린다면 뭐 도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도 0.0550까지도 일단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떨어진 코인, 가장 오른 코인 하나씩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스펠이라는 코인과 SFP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점을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원모드 RSI 활용법, 타점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똑같은 그런 타점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패턴이 똑같지 않나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스펠이라는 코인은 네, 오전 9시에 떴습니다. 오전 9시에 떠서 롱으로 해서 수익을 무지하게 지금 주고 있는 것 같네요. 추세도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이제 원보 차트의 추세도 상승입니다. 조금 더 상승할 것 같고요. 느낌 그 추세상. 그리고 오전 9시에 떴습니다. 그죠? 롱이. 그러면 요렇게 오전 9시에 떴지만 캔들 몸통이 작을 때는 거의 오픈 가격에서 들어가도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오픈 가격에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다음 시간이든 다다음 시간 둘 다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만약에 봤다면 여기서부터 예, 수익률이 네, 거의 20%가 넘었겠네요.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예,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캔들이 이 핑크 라인 위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스펠이라든지 이런 알트코인들은 뭐 세력이 건드렸으니까 올라갈 거잖아요. 뭐 특별하게 크게 기능을 하거나 생태계가 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코인은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더 이상 소위 말해 불나방 매매라고 하죠. 올라가는데 막 이게 나도 살래 해서 이렇게 타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재미없으니까 떨어뜨려 버릴 거고요. 사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SFP 코인입니다. 자, SFP 코인은 이제 조금 떨어질 것을 미리 좀 알려줬고요. 이제 또 다시 좀 크로스가 난 상태인데 S 시그널이 떴습니다. 자, 여기서 S 시그널이 떴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S 시그널이 뜬 상태에서 캔들과 캔들 요것도 사실 좀 작아서 몸통쯤에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 S 떴습니다. 자, 요렇게 떴으면 꼬리가 생기면서는 마이너스 봤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수익이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선물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코인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요렇게 S가 떴으면 요때쯤 다 팔아라는 거겠죠? 다 매도를 해버리고 확실하게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8% 정도만큼 개수를 늘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진정하게 개수가 늘어나는 걸 체험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내가 미리 팔았던 그 현금으로 준비하고 있던 현금으로 사야지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코인 개수와 와 코인 많이 늘었다 이런 이제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가 뜨면 잘 팔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건 어때요? 여기 이렇게 빔을 쌌다 그러면 빔과 빔의 중간 정도, 뭐 요 정도쯤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잖아요. 요때가 언제입니까? 9월 10일 날. 이틀 전에 1시쯤에 이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빔이 쌌으면 아, 조만간 빔과 빔까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요렇게 인제 예측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틀 후가 지나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코인도 장기적으로 더 떨어지면 이렇게 빔이 많이 생긴 부분 0.5446 여기까지도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얘도 한 4 시간 봉 바꿔 볼까요? 네. 4 시간 봉으로 바꾸면 얘도 지금 좀 장기적으로는 뭐 여기도 지금 많이 물량들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0.5 정도 수준까지, 예, 얘도 만약에 내일 비트가 좀 큰 무빙을 주거나 좀 하락 추세로 확실하게 인제 뭔가 좀 간다. 그러면 여기 여러 꼬리와 몸통이 만났으니까 0.4952 까지도 장기적으로, 예, 이 코인도 여기까지 이만큼 정도를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을 남겨 놓고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가 계단식으로 계속 요런 식으로 올라갔으면, 또 내렸다가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요렇게 싼 곳처럼 요렇게 인제 올라가려다가 쭉 떨어지고 올라가려다가 더 못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이제부터 하락 추세로 쪼끔 바뀔 가능성이 이 코인도 있다. 세이프팔이라는 코인이죠. 예, 요런 것도 한번 패턴을 참고해 보시죠. 요런 거는 저의 경험상 캔들이 움직였던 어떤 패턴들이 인제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세이프팔을 갖고 있다 그러면 혹시나 요렇게 장대의 어떤 음봉 같은 걸 주면 최소한 반등 정도는 다시 올라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와 다시 여기 시작점 0.5913이나 0.61 요 사이까지 올라오면 이 코인을 만약에 갖고 계신다면, 예, 판매하고 떨어지면 나중에 이 코인을 만약에 모으고 싶다. 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 매도 뭐 어떤 뜻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요렇게 코인 시장 오늘도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여튼 오늘 또는 내일,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 '나는 트레이딩 해야 돼.'라고 하면 욕심내지 말고, 예, 쪼금의 수익으로 만족하셨으면 좋겠고요. 안전한 건 현물 투자입니다. 현물 투자 위주로 하시고, 특히나 내일은 웬만하면 거래를 좀 한 타이밍 쉬어갈 수 있으면 좀 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뭐 고수들이야 뭐 대응을 잘 하실 거니까, 예, 뭐 알아서 하시되, 초보분들은 특히나 좀 확실하게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매수하는 게 매수하는 것을, 예,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제 오후 5시 라이브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라이브 브리핑의 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